네, 여러분, 오늘은 8장 모바일 운영체제별 UI 설계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아마 이번 이제 모바일 운영체제별 UI 설계가 저희 강의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운영체제별 UI 설계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뭐 아이폰이라던가 안드로이드 또 혹은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에서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디자이너나 기획자나 다 마찬가지겠죠. 간단하게 한번 이번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제공하는 SDK와 UX 가이드를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UX 가이드라고 하는 건 보통 뭐 이제 우리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탭 UI와 같은 내비게이션이라던가 아니면은 툴 UI 이러한 우리 그 OS에서 제공을 하는 엘레멘트 UI 엘레멘트들을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컨텐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OS 플랫폼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이 있다라고 하면 위아래 나와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규칙들 그 다음에 요 컨텐츠 에이리어에서 적당하게 표시가 되는 그런 엘리멘트들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배우시는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창작에 맡기는 겁니다. 자, 모바일 디자인 키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십니다. 여태까지 많이 배우셨죠? 앞서서 많많이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분석한 타겟 요구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 자, 타겟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타겟이 만약에 10대, 아니면은, 뭐, 20대, 뭐, 비슷하겠죠. 근데 만약에, 뭐 50대 이상,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는 그러한 고객 타겟 요구에 맞게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타겟 고객뿐만 아니라, 예, 우리 카테고리에도 맞게, 뭐, 게임이다, 아니면은 그 OS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했다서 좀 다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핵심적으로 포인트가 잡는 것이 문맥 디자인을 사용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인터랙션 UI. 이건 여러분, 모바일에서 아주 기본이라고 제가 이제 앞서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텍스트, 문맥적인 디자인이라던가,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아이폰 설계를 보시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폰은 뭐 변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모바일 HIG라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HIG라는 사실은 모바일에 대한 OS 디자인에 대한 컨셉을 제일 처음에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저희 아이폰 애플이라는 회사가요. 자, 뭐 간단하게 UI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시면 가장 높이에 있는 요런 이제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 거 여기 보통 이제 20픽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픽셀인데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잖아요.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는 곱하기 2씩을 하시면 됩니다. 40픽셀이 되겠죠. 40픽셀. 근데 이제 제일 작은 사이즈에 맞춰서 사이즈는 구별을 하는 게 원칙이므로 20픽셀로 했습니다. 자, 44픽셀. 여러분 이게 실제로 우리 센치로 한다면 1cm 정도 됩니다. 약. 그래서 1cm 사람이 손가락이 터치할 수 있는 그죠? 손가락이라고 본다면 그 정도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가 44픽셀이고요. 이제 레티나 디스플레이에서는 곱하기 2에서 88픽셀입니다. 자, 뭐 이제 컨텐츠 에이리어 영역이야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367픽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폰 5S에서는 좀 다르죠. 자, 그리고 49픽셀. 이제 탭바는 위에 내비게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49픽셀이고요. 당연히 여기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640에 480 사이즈입니다. 640 by 480 사이즈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그게 이제 아이폰 5에서는 이제 5S, 얼마 전에 출시된 5S를 얼마 전이라고 하면 강의를 늦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아이폰 6인지 7인지 이런 거 들으시는 분들이 좀 계시겠죠, 그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강의를 언제 보는 시점에 따라서.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아이폰 5입니다. 아이폰 5.
1163 픽셀 640. 예, 요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예, 세로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레ゾ는 326 ppi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아이폰 5보다는 예, 훨씬 더 깁니다. 아이폰 4보다는요. 예, 그래서 아이폰 4에서 이만큼 정도가 더 이제 확장이 되어 있는 예, 그러한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폰 5S. 이제, 근데 여러분, iOS는 현재로서는 이제 더 일반 범용적인, 예, 그러한 4나 4S, 예, 그 정도 기준을 가지고서 이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요소를.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예, 내비게이션 바는 이제 화면 제일 상단에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테이터스 바인데 스테이터스 바는 보통 디자인이라든가 기획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예,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밑에 이제 내비게이션 바를 설계를 하시는 건데 내비게이션 바는 현재 뷰 타이틀 표시 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애드 알람이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예. 이렇게 되어 있는 뷰 타이틀을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뷰 컨텐츠 컨트롤 키 예, 그러니까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보낼지, 예, 아니면 뭔가를 누를지. 예, 그래서 여기 컨트롤에 해당되는 거는 보통 이런 툴바와 같은 예, 툴 버튼에 해당되는 이러한 버튼들이 보통 위치를 합니다. 예, 뷰 컨텐츠 컨트롤 키 보통의 경우는 화면 오른쪽, 예, 화면의 오른쪽에서 표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키, 예, 기출구조 컨텐츠의 경우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키는요. 백 버튼이 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이제 위치를 하는데요. 백 버튼 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에서는요, 앞으로라는 버튼은 없어요. 예, 다 뒤로입니다. 뒤로. 예, 앞으로라는 버튼은 실제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은 내가 그냥 그 첫 번째 페이지라는 게 있다기보다는 내가 화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면 이전에 종료했던 화면, 예,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원래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원칙을 좀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예, 내비게이션 바 위치하고 컬러는 화면의 상단에 위치를 하죠. 반드시 화면 상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 색깔. 자, 블루 색깔인데 이런 블루 색깔이에요. 예, 그리고 가끔 이제 블랙을 쓰는데 보통 블랙은 화면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 뭐 탭바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이제 블랙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내비게이션 바와 같은 거는 예, 푸른 색깔, 파랑 색깔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버튼은 항상 화면 좌상단에 이제 위치를 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 버튼에 해당됩니다. 예, 네이밍은 가급적인 탭 메뉴의 이름을 써준다. 예, 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기능 버튼, 우리 툴 버튼이라고 하죠. 이 기능 버튼이, 예, 툴 버튼은 우측 상단 혹은 페어한 경우, 예, 이제 뭐, 캔슬이다, 오케이다라고 하는 거, 좌측 상단의 기능, 그러니까 버튼을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화면 제목이 이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는 버튼이, 예,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iOS 4에서는 이렇게 생겼고, iOS 5 이상, 그러니까 iOS 7이 이제 뭐 지금 나와 있어서, 예, 그때는 이렇게 버튼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모양은 언제든지 엘리멘트에 대한 모양은 바뀔 수가 있을지언정요. 개념은 똑같으니까, 예, 이런 여러분 iOS 6 버전 이전 버전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기능 버튼은 당연히 예,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예, 사각형이 돼서 양쪽에 이제 표示를 한다. 예,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 내비게이션 바가 이제 실질적으로 설계하기가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요런 버튼들은요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네, 좀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계층 구조를 표현하는 거, 예, 세그먼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그먼트 바라고 하는 거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왼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보다 그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이게 탭 메뉴라고 하거든요. 아직 안 배우셨지만 예, 탭 메뉴에 대해서 탭을 누르게 되면 이 탭의 서브 하이 메뉴를 예, 세그먼트 바라고 해서 예, 요렇게 예, 요런 형태의 UI죠. 요런 형태의 UI. 예, 요런 형태의 UI로 표시를 하고요. 분기를 시킵니다. 자, 뭐 A로 갈지, B로 갈지, C로 갈지. 그래서 이제 화면에 반전이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를 만약에 뭐 A라고 보면은 A-1, A-2, A-3에 해당되는
화면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이제 A-1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A-2가 나오고요. 다시 한번 여기 만약에 B라고 한다면 B를 눌렀을 경우에 또 세그먼트 바를 만들어서 B1, B2, B3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탭 메뉴 UI가 있으면 상단에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5, 3, 15, 15개의 화면을 설계할 수 있고, 이게 만약 하나가 더 드러난다라고 하면 20개의 화면 분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툴 버튼들이 이 내비게이션 바에 위치를 하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에 나눠져서 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은 중요한 버튼, 중요한 버튼, 왼쪽은 이거와는 좀 덜 중요하거나 아니면은 얘에 대해서 뭐 캔슬을 한다든지, 이러한 페어에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A, B랑 쌍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버튼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메뉴가 나타내지는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왼쪽에는 캔슬 버튼, 보통 X가 이제 캔슬을 나타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캔슬이라고 원래는 써야 되지 원칙입니다, 이게. 이건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페어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자, 내비게이션에 대한 사용법은 원래 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 보통 iOS에서 나오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 이런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은 중요하고 긍정적인 기능의 버튼, 왼쪽은 이동이나 부정적인 기능까지 덜 중요한 버튼을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응용되어 있는 사례죠. 자, 이거는 여러분 백버튼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노트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이전의 버튼의 타이틀 바 이름이 이 모든 노트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그먼트 바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세그먼트 바가 아니라 여러분 툴 버튼들입니다. 툴 버튼들이 굉장히 응용된 사례인데요.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이거를 누르거나 이거를 누르거나 뭐 소리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파일을 첨부한다든지 이미지를 본다든지 이러한 형태로 이제 툴 버튼과 세그먼트 버튼을 이제 자유롭게 표시를 한 겁니다. 원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응용된 사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응용된 사례죠. 그죠? 리스트, 맵, 포토, 뭐 필터, 그러니까 가운데에 세그먼트 바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내놓고 왼쪽에는 이동 버튼, 오른쪽에는 필터 버튼. 자, 페이징을 표시를 할 때는 하단과 같이 표시를 하십니다. 자, 뭐냐면은 근데 보통 이제 모바일 UI에서는 뭐 페이지 처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스크롤 처리로만 하죠. 스크롤 처리. 디자인 컨셉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페이지를 통해 표시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20개 단위의 어떤 그런 컨텐츠별로 끊어서 이제 이 위아래 상하 스크롤로 처리를 보통 합니다. 페이지 처리를 안 하고요. 자, 근데 페이지 처리할 때는 전체 51페이지 중에 3페이지가 되어 있다. 위아래 버튼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응용되어 있는 사례인데요. 여러분, 요게 이제 예전에 혹시 배우신 거 기억이 나십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그 패턴에 대한 UI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얘를 누르게 되면 화면 하단에서 플로팅된 UI 형태로 이제 화면 메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 모두 똑같은 그런 겁니다. 자, 여기는 버튼 대신에 원래는 이게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추가시키는 건데, 이건 포켓이라는 UI입니다, 여러분. UI가 아니라 포켓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아주 유명한 어플리케이션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비게이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이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탭바, GMB,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 역할. 우리 보통 웹에서 보시면은, 웹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메인 메뉴들 있잖아요. 메인 메뉴들. 이런 메인 메뉴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탭바의 역할을 하고요. 페이지 표시나 하위 메뉴 링크를 표시하고 일반적으로는 화면을 이동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탭바는 화면 하단에 위치를 하고서 반드시 블랙을 씁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꼭 검정색을 씁니다. 보통 여기를 막 화려하게 막 사용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래는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탭바가 아닙니다. 검정색으로 화면 하단에 위치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5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5개까지. 그 이상의 버튼은 모어 버튼을 쓴다고 했는데 모어 버튼 쓰실 필요 없이 탭바는 5개를 보통 맞추십시오. 이 IA를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설계를 5개의 메뉴 형태 이상으로는 설계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많은 탭바를 두지 말고 기능 화면에 최소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세그먼트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화면 상단에서 탭바를 분기를 시키십니다. 내비게이션 역할, 그 내비게이션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에서 배우신 것처럼 거기 위치에서 있으면서, 기능성에는 페이지 링크를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에 위치를 시키고 탭바와 정석적인 관계를 갖게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산수,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3개면은 5 곱하기 3 해서 15개의 화면 표시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탭바에서는 이제 화면의 변화 이해되는 거에 따라서 배지라는 거. 여러분 아마, 자, 요 아이콘이 뭡니까? 요 아이콘이, 아마 다운로드를 의미할 거예요. 그죠? 다운로드. 그래서 위에 상단에다가 굿자 되어 있으면 이거 뭐냐면은 내가 아직 다운로드를 안 한 거가 9개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간단한 응용 사례. 메일입니다. 메일. 그죠? 메일이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아직 읽지 않은 메일이 3개 있더라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지 UI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탭에서는 하실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배지 UI는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그먼트 바가 있고요. 화면 하단에 존재를 합니다. 자, 응용되어 있는 세그먼트 바인데 워낙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그먼트 바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붙어 있지 않고 그럼 여러분 이건 화면 이동이 아니라 툴 버튼에 해당이 돼서 화면 안에서 기능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UI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붙이느냐 이게 떨어뜨리느냐에 따라서 UI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탭 UI 완전히 응용된 사례인데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은데 혹시나 여러분들 이렇게 안에 있는 서브 메뉴를 이런 식으로 가끔은 표시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내비게이션 바처럼 움직이는 거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우리 이제 툴 버튼처럼 뭐 즐겨찾기라던가 새로 고침이라던가 이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탭바 영역 안에서 사진 촬영과 같은 그런 UI들은 이렇게 가운데 볼록 튀어나오게 하고요. 중요한 버튼들은 이 가운데에다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성이 훨씬 좋아지죠.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UI가 요즘 대세입니다. 근데 거의 사진 촬영 UI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UI에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오게 만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복잡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이제 툴바인데요. 툴바 역시 이제 화면 하단에 위치를 시키십니다. 툴바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툴바와 내비게이션 바의 차이점은 툴바는 현재 화면 내에서 기능이 구현이 되는 그런 UI가 이제 툴바입니다. 자, 툴바는 한 화면에 여러 개의 기능, 삭제, 리플라이, 쓰기, 싱크 등이 필요로 할 때, 보통은 여러분 아이폰이 있으면 화면 상단에 아까 내비게이션 배우셨죠? 여기에 백 버튼이 위치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인 툴 버튼이 있는데, 요건 여러분 한 개나 혹은 잘해야 2개 정도까지, 이렇게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잖아요. 양쪽으로 해도 잘해야 3개 정도밖에 못 하는데, 뭐 2개 이상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툴 버튼들이 필요로 할 때는 화면 하단에다 내립니다. 이거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하단에 위치를 시키면서 어떻게 블루 가끔 블랙이라고 하는데 이제 블루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돼 블랙이라고 하면은 이건 탭 UI랑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가급적이면 이런 블루 색깔 있죠? 이거 애플이 지정한 푸른색인데 이러한 블루 색깔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전환이라든가 데이터 로딩 등 페이지에 대한 액션을 페이지 전환 없이 보여줄 때, 자, 화면 전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는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그런 버튼이기 때문에요. 탭 툴바 같은 경우에는 화면 전환이 없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뭐 보통 이렇게 이제 UI가 사용되는데, 자, 여러분, 근데 이거는 iOS 7, iOS 7에서는 제가 뒷부분에 다시 한번 모아놨는데요. 좀 다릅니다. UI가 좀 다릅니다. 근데 병정된 UI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OS가 뭐 7뿐만 아니라 8, iOS 8이라던가 iOS 9 이런 버전에서도 새로 나오는 UI를 여기다가 대치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보통 툴바도 5개까지 사용이 되시고요. 자, 여러분, 이러한 이제 UI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어떤 거를 눌렀을 때 다운로드 같은 거, 콘텐츠 다운로드를 만약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거, 여러분, 이제 프로그레시브 바죠. 이런 형태의 프로그레시브 바가 화면 하단에 위치를 하게 돼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시 위치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툴바 버튼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응용 사례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에버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자, 에버노트 같은 데에서도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아닌 화면에 존재를 하죠. 그죠? 페이징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페이징 처리를 한 거고, 컨텐츠 에리어에서 컨텐츠가 나오면은, 새로 고침을 한다든지, 이 컨텐츠를 지운다든지, 메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쓰기를 한다든지, 편집이라던가, 신규 컨텐츠를 쓰기. 보통 신규 컨텐츠는 상단에 위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화면 하단에서, 이렇게 이제 툴바 메뉴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디자인을, 꼭 그런 이 UI로 맞추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이 컨텐츠 컨셉에 맞게, 카테고리 장르에 맞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되어 있는 디자인이죠. 응용된 디자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컨트롤에 해당되는 거, 음악을 재생시킨다든지 할 때, 그때는 화면 하단에 툴바 위치에 영역을 시키시면서, 위치를 시키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툴바는 뭐 어렵게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데, 쉽게 보자면 또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번 게시판을 만드시는 실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주 가장 좋겠죠. 자, 게시판 실습을 하시는 분. 자, 맨 먼저 이제 화면을, 우리 아이폰, 사이즈에 맞게 이제 만드셔야 되죠. 그죠? 자, 제일 상단에 게시판이라고 타이틀 받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건 내비게이션 바입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바이고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테이블로 리스트를 만들죠. 그죠? 리스트를 만드시고,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템 UI를 위치를 시키십니다. 자, 뭐 A, B, C, D, E, 템 UI를 하시는데, 자, 만약에 리스트에 서브 페이지가 있으면 이런 꼭지 표시들 하시죠. 뭐 뒷부분에 다시 나올 겁니다. 아니면 동그라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얘를 누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게시판의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신규 컨텐츠를 추가시키시고 싶으시면 여기 위에다가 추가라는 버튼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십니다. UI를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편집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면 화면이 이동을 하면서 자, 편집 버튼을 눌렀을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자,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어떻게 변하냐면 삭제 버튼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렇게 편집에 해당되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편집이 그대로 멀뚱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니고 편집이라는 버튼은 사라지고 얘는 사라지고 대신에 이 플러스에 있는 버튼이 이렇게 삭제 버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눌러가지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싹 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화면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모바일 UI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웹은 여러분 다시 한번 웹은 페이지를 그냥 그 링크라는 하이퍼 링크라는 걸로 페이지를 전환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션들이 안 나오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모바일 UI는 이렇게 애니메이션 모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집 버튼이 아니라 이제 캔슬 버튼이 존재를 하게 되죠. 캔슬을 누르면 다시 요 화면으로 원상 복구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화면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메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액션 시트라고 합니다. 액션 시트. 액션 시트라고 하는 UI가 나와서 삭제할 거냐, 말 거냐. 이 UI를 펼쳐지게 되면은 게시판을 만드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판에 이제 아까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누르게 되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제가 다시 한번
요 버튼이 있어가지고 얘를 누르잖아요. 얘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되는 화면.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건 백이라고 보통 쓰시지 마시고, 게시판이라고, 요렇게 이름 붙여서 쓰십니다. iOS 7에서는 이렇게 하시고서 게시판.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툴 버튼이, 툴바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 고치면, 뭐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를 새로 추가를 시킨다든지, 편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 컨텐츠를 아예 지운다든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액션 시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 시트라는 이런 UI를 해서 아래에서 위로 슉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메일로 보낼 거냐, 아니면 뭐 문자로 보낼 거냐, 트위터로 할 거냐, 페이스북으로 할 거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뀐 그런 그 iOS UI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표시를 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응용해서 보시면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화면 콘텐츠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액션 시트가 올라오고 딜리트 할 건지 아니면 캔슬을 할 건지 요렇게 액션 시트가 올라와서 확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보통 이제 뭐 딜리트 할 거니 뭐 말 거니 캔슬 이런 식으로 표시 안 하십니다. 이런 거는 액션 시트로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화면에 대해서 표시를.